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친듯이 요동치는 주가의 흐름과 매일 쏟아지는 뉴스 기사, 트럼프와 파월의 연설, 노벨 경제학자들의 경기 전망, 이딴 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런 매크로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아무도 연속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럴싸한 설명들을 찾고 있는 게 모두 다 의미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알아가고 그 구조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계속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진행하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4년만 보내면 그동안 비트코이너들이 비트맥시들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자신의 늘어난 순자산을 보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 경험을 딱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변의 잡소리, 소음, 매크로 분석, 차트 분석, 금리 발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모아가며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미국에서 절대 팔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is its national parks, its nuclear stockpiles, and its Bitcoin. 국립공원, 핵무기,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상위 1%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 아닐 겁니다. 최소 99%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지 디지털 금이기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조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산업은 100배 성장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더문 하는 거예요. Bitcoin is corporate. 비트코인은 이제 기업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기업법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제가 수년간 상장회사를 직접 운영했던 것만큼 이 분야에 대해 민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에 상장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들은 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자산을 구성합니다. 하나는 단기 국채 같은 국가 채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화폐를 자산으로 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커머디티를 기반으로 자본을 구성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커머디티는 장기적으로 S&P 인덱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 비용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은, 금, 팔라듐, 석유 같은 걸로 기업 재물을 구성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지털 커머디티로 인정받는 비트코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처음으로 지난 100년 역사에서 회사의 전체 재무 구조를 비트코인 위에 다시 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여유 현금 조금만 먼저 바꾸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옮기고, 그 다음엔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엔 채권까지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또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약 80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판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ETF도 아마 80개 정도는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매주 하나씩 또 하나씩 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곧 수백 개의 ETF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수백 개의 ETF는 결국 수백조 달러 규모의 주식 자본과 채권 자본이 디지털 자산 경제로 이동하는 관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는 호텔 하나 가지고 수백만 달러 가치였던 회사가 불과 12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멈추느냐? 안 멈춥니다. 합법성이 보장되고 기업으로서 정당하게 인정받는다면 이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류 기업들의 대대적인 변화, 급 대전환의 물결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5번째 진실, Bitcoin is global. 비트코인은 글로벌한 자산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이클, 고마워요. 저는 딸을 위해 비트코인을 하나 샀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당신이 해주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당신이 하고 계신 일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니고 누구의 주식도 아니고 어디 국경에 갇혀있는 예술작품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진정한 글로벌 자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사고 그로 인해 맨하튼의 어떤 기업가가 만든 가치를 그 나이지리아인이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또 아칸소에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면 실제로 싱가포르 어딘가에 있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최소 공약수 수준의 자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칸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고립된 투자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그걸 당신 뒷마당에 묻었다고 해봅시다. 30년 뒤에 깨어나면 도쿄나 런던의 누군가 덕분에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힘이에요. 진짜 글로벌한 자산입니다. 월스트리트에 상장된 그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만큼 전 세계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지 글로벌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멸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자산, 진짜로 글로벌한 자산을 보여달라고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볼까요? 100년, 10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뭐가 있죠? 당신이 가진 창고는 언젠간 보수공사를 해야 될 거고 당신이 가진 예술작품도 언젠간 복원해야 할 겁니다. 200년 뒤에도 존재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글쎄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프로토콜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세상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 이것에 불과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런 생각이 쓸모 없어질까요? 언제쯤 세상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까요? 이건 아이폰 99 버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 가젯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불멸입니다. 왜냐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도 시간을 초월하고 너무나도 우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건 일종의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게 불멸이라면 우리는 정말 200년 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업도 10년, 20년, 30년 이상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단기적이죠. 자, 그럼 이제 17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죠. It takes me to truth number 17 is digital energy.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칼로리는 유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사토시는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원하고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면, 즉 AI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면 그 안에 디지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AI는 살아나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심지어 번식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디지털 크레딧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건 실체 없는 형체, 그저 유령 같은 존재일 뿐이죠. 당신이 어떤 존재를 진짜 생명체로 만들고 싶다면 그 안에 실제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은 보수적인 자산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당신에게 주면 나는 그걸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되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결국 사이버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18번째 진실. If it's digital energy, then Bitcoin's a digital energy network. 비트코인이 디지털 에너지라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인 겁니다. 에너지를 A에서 B로 어떻게 옮길까요? 에너지를 어떻게 진동시킬 수 있습니까? 컴퓨터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죠? 전 세계를 이 에너지 전달 네트워크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건 차용증 같은 신용 기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뉴욕에서 도쿄로 금을 1초 만에 배송할 수는 없으니까요. 19번째 진실입니다. If it's an energy network, Bitcoin is a digital economic system. 비트코인이 에너지 네트워크라면 비트코인은 곧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미국 반대편에 있는 기업과 딱 5분 동안 $10,000,000를 예치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18초 만에 다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자본자산을 통화자산과 순간적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디파이에서 이걸 이미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다시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넓게 상상해 보세요. 10억 개의 로봇이 10억 개의 AI와 대화하는 세상. 이 AI들은 컴퓨터 속도로 생각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1시간에 수백만 번씩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거래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째 진실입니다. If it's an energy network, I can reverse it. Bitcoin becomes a digital defense system. 비트코인이 에너지 네트워크라면 그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곧 디지털 방어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의 힘은 엑사해시로 측정됩니다. 만약 내가 내 암호화 키, 내 디지털 정체성, 내 인증 정보를 그 해시의 벽, 그 디지털 에너지의 장벽 뒤에 위치시킨다면 우린 시스템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인증하고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격조차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공을 잃으면 우린 초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주 공간을 잃어버려도 초강대국이 될 수 없죠. 사이버 공간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파워 네트워크, 마이닝 네트워크, 해시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은 에너지와 자본을 A에서 B로 옮기는 능력에 대한 통제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통제하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못하면 디지털 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이버 시스템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 21번째 진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Bitcoin is an emerging solar system. 비트코인은 하나에 떠오르는 태양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야. 그리고는 메트칼프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메트칼프의 법칙을 아는 건 대충 알면서도 오히려 해가 되는 수준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메트칼프적인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뉴턴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주의 별이 형성되는 과정을요. 물질이 모이고 에너지가 응축되고 금융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별은 하나의 중력장, 하나의 자기장을 형성하며 에너지와 자본을 그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기업, 모든 국가, 모든 행위자들이 이 네트워크의 중력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점점 더 밝아질 겁니다. 메트칼프적인 네트워크는 왼쪽에서 소행성 하나가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백색 외성이 지나가고 둘 다 그냥 네트워크 참여자니까 똑같은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백색 외성은 당신이 사는 행성의 대기를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작은 소행성은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이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여기서 10억 달러가 유입되면 그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100억 달러가 들어오면 그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생기고 1000억 달러가 들어오면 그 영향력은 가속화됩니다.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중력장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에너지와 자산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이 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는 그 중력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죠. 모든 존재가 그에 맞춰 자신의 궤도를 수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적 역학을 따르는 비트코인의 본질이고 에너지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비트코인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연설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중력 중심, 금융 우주의 새로운 태양이라고 설명하죠.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일러가 메트칼프의 법칙까지 언급했는데 이건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트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제곱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이죠. 그럼 이걸 비트코인에 대입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클 셀러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다. 이건 중력장을 가진 금융 질량체, 즉 태양처럼 작동하는 실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1억 달러가 유입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질량이 생기고 그 질량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10억 달러를 넣는 순간 중력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기관들이 이 중력장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가치가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질량을 끌어당기는 뉴턴의 중력 법칙에 가까운 구조라고 마이클 셀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는 중력장을 갖는다는 거죠. 즉, 한번 진입한 자본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자본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디지털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전까지 비트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마이클 셀러의 연설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본질과 비전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을 넘어 디지털 네트워크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중력장, 즉 하나의 태양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장기적 시야를 갖고 우리의 자본이 흘러갈 다음 질서를 함께 바라보자고요. 아시겠죠? You're going to sit here and Bitcoin's going to be whatever it's going to be. And then one day you're going to wake up and it's going to double. And if you miss that day, you're going to be kicking yourself. HODL. Don't 그냥 trade. 매수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비트코인이 갈 길을 가게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2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놓쳤다면 아마 스스로 엄청 자책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에 투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쁜 습관이 있길래 그럴까요? 이 차트는 지난 30년 동안의 S&P 지수 수익률입니다. 이 차트의 메시지는 매년 연간 수익의 85%에서 90%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딱 36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수익률이 결정되고 365일 중 나머지 99.5%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깨닫고 나서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하고 호드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는 것은 자신이 전응하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연간 전체 투자 기간 중에 1%의 시간 동안만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과장해서 말한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365일 중에 시장이 요동치는 24시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예상하고 트레이딩을 한다면 여러분은 99% 이상의 확률로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수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비트코인이 갈 길을 가게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2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놓쳤다면 아마 스스로 엄청 자책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시장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의 투자를 망칠 겁니다. 99%의 회사들은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식을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너가 누구일지 맞출 수 있다고요? 아마 99%의 확률로 못 맞출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 회사가 100년 동안 계속 위대했다 하더라도 99%의 확률로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게 이젠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도 99%의 확률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들이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분산 투자는 쓰레기를 사려고 보물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애플이나 아마존에 투자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분산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44%에서 10%로 떨어졌을 겁니다. 겨우 제대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은 결국 0%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마이클 셰일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를 트레이딩과 분산 투자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신이 시장의 정확한 변곡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설명하면서 절대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찐 부자들이 정말 분산 투자하고 있을 것 같냐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S&P 상위 1%의 주식을 못 믿겠다고 더 많은 종목들을 사고 또 사면서 분산하고 분산하면 수익률은 점점 내려가고 결국 자신의 포트엔 쓰레기들만 가득 찰 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무엇이 건전한 돈, 즉 사운드 머니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투자 자산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린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론상 돈의 의미는 경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정부나 나쁜 놈들로부터 여러분에게서 훔쳐가지 못하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돈이라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지만, 근데 좋은 돈은 뭡니까? 금이 한때 사람들의 열망의 대상이었지만 결함이 있었습니다. 금의 결함은 우리가 마음먹으면 계속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과 보관이 어렵다는 점이죠. 따라서 매년 2에서 3% 이상을 생산하면 경제 에너지와 금 가치의 반감기는 35년이 될 겁니다. 이 말은 35년마다 당신의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고 부의 가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금을 완벽한 돈으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채굴을 멈추고 순간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머릿속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이 이렇게 될 일은 없겠죠. 그만큼 건전한 돈을 창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려울까요?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현재까지 50조 배만큼이나 채굴이 어려워졌습니다. 50조 배라고요. 이 현상의 의미는 건전한 돈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생산 난이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 한켠에 무시당한 채 존재하던 비트코이너라는 인류는 무엇이 건전한 돈, 즉 사운드 머니인지를 깨닫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50조 배나 채굴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원자재가 끔찍한 자산인 이유인 거죠. 인간의 지능과 자본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최악의 돈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인간의 지능에 반대로 배팅하려고 할 거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 돈을 수익률이 더 큰 어딘가에 저장해 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더 큰 수익을 내기는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쪽일 거예요. 하지만 전 제가 생각하는 그쪽에 배팅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쪽은 정말 끔찍한 배팅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는 여러분보다 돈이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돈을 뺏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써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생산 난이도 조절 같은 개념이 적용된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운드 머니를 창조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사운드 머니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자산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통화 자산들은 각 자산별 특성에 따라 반복되는 고유한 주기, 즉 서로 다른 고유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일은 신규 공급량이 엄청나게 높고, 아르헨티나 페소는 3년마다 공급량이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 역시 공급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달러가 매년 7%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즉 10년 동안 달러의 공급량은 2배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반감되는 주기는 10년인 거죠. 결국 신규 공급량이 적을수록 해당 자산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드는 가치의 반감기 도래 시점은 길어질 테고, 고유 주파수는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표의 금을 보세요. 금 가치가 반감되는 시기는 35년입니다. 당연히 금은 아르헨티나 페소보다 훨씬 좋은 돈이고 대두보다도 훨씬 좋은 돈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산들의 고유한 주파수를 결정하는 진짜 요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진짜 대단한 점은 처음부터 상당히 높은 주파수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 더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치가 천천히 반감되는 매우 느린 주파수의 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인 내년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지나면 스톡드 플로우, 즉 공급 총량 대비 신규 채굴량은 120이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의 경제 에너지와 비트코인 가치의 반감기가 100년이 된다는 것이고, 이 흐름대로 2036년이 되면 경제 에너지와 비트코인 가치의 반감기는 1000년이 됩니다. 그리고 2048년에는 이 반감기가 10,000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원자재와 상품 쪽 필드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 이 차트를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딱 한 자산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의 가치를 영원히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충분히 높은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불멸입니다. 신규 공급량이 0이 된다면, 즉 공급 총량 대비 신규 채굴량의 비율이 무한대로 올라가면 돈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돈이 영원히 지속되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뭐죠? 완벽한 돈은 경제전쟁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입니다. 이 고통은 그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가 가진 모든 것들의 99.9%를 빼앗아갔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해진 노동량, 정해진 거래 횟수, 정해진 사고의 총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셰일러가 이 영상에서 100년간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99.8%였던 이 살인적인 환경에서 우리들의 경제적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진짜 완벽한 돈, 건전화폐, 즉 사운드머니의 조건들을 언급하면서 공급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달러나 원화, 페소, 리라와 같은 법정화폐들의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이유가 계속 찍어내는 화폐 공급량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왜 마이클 셰일러가 공급량의 관점에서 스톡드 플로우, 즉 공급 총량 대비 신규 공급량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주기, 즉 가치의 반감기를 고유 주파수라는 표현을 써서 끊임없이 생산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며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원유, 페소, 은, 달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주기가 100년, 1000년, 만년으로 계속 길어지며 늘어나는 무한대로 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진정한 사운드머니라고 목소리 높여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